안녕하세요, 택티카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누른 아모린 감독의 전술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3-4-3 라인업으로 나왔고, 에드워즈는 실질적으로 펄스9 역할로 페드로, 트링칸과 계속해서 스위칭 플레이를 했습니다.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셔도 10번 에드워즈의 평균 위치가 우측 하프 스페이스 쪽에 자주 나타났음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에드워즈가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 전개 과정에 많이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볼까요? 3백은 공격 상황에서도 나머지 수비 과정을 위해 대부분 전진하더라도 하프서클까지 어느정도 상한선을 두고 전진한 것을 알 수 있고, 후방에서 앞선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윙백 2명과 미드필더 히트맵을 보면 산토스와 포로는 확실히 윙어에 가깝게 공격 상황에서는 높게 올라갔음을 알 수 있으며, 모리타 히트맵이 우가르테보다 다소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보아 우가르테가 대부분 공격 상황에서 뒤를 받쳐주고 모리타가 공격 가담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톱의 히트맵을 보면 에드워즈는 우측에서 많이 두드러진 것을 봐 우측 쪽으로 많이 빠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곤살베스도 밑쪽 히트맵이 많은 것을 봐 빌드업에 자주 가담했음을, 트링캉은 우측 위주로 나타났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먼저 빌드업 대형부터 확인해 보면 스포르팅은 3백이지만 빌드업 형태의 특이한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다음처럼 중앙에 있는 코아테스가 수비원 미드 위치로 올라가고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와 지원해주는 형태로 4-2 빌드업 과정을 구성합니다. 혹은 코아테스 혼자 홀딩 자리에 서 있는 4-1 빌드업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패스맵을 확인해보면 윙백이 빌드업 과정에 많이 지원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5백에 가까운 맵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서는 곤살베스에게 다이렉트로 많이 연결하고 우측에서는 빌드업에 가담하는 에드워즈에게 연결했음을 알 수 있죠. 패스맵에서 윙백이 넓게 벌려 있었는데, 경기 장면을 보아도 스포르팅이 센터서클 위까지 전진했을 때도 윙백은 터치라인 쪽에 위치해서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 진행 방향도 측면 쪽으로 많이 진행되는데요. 좌, 우측 앞으로 빠지는 곤살베스와 에드워즈에게 다이렉트로 연결하거나 스토퍼, 투 윙백으로의 전개를 통해 측면 통로를 자주 활용하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포로가 바로 침투하는 공격진을 향해 스루 패스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고, 모리타, 곤살베스, 에드워즈로 이어지는 다이렉트 패스워크를 볼 수 있죠. 골킥의 길이와 다이렉트 패스 수치를 보면 다이렉트 패스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10개 이상으로 이어진 패스 시퀀스가 토트넘을 앞선 것을 봐 무조건 앞을 보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면서 어느정도 적정 템포에서의 빌드업 과정도 실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진 패스 클러스터를 보면 왼쪽이 스포르팅인데, 확실히 후방에서부터 앞선으로 한 번에 연결되는 패스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와 에드워즈가 우측 앞으로 내려오고 코아테스가 한 번에 연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게 공격 지역까지 올라갔을 때 앞서 히트맵에서 본 것처럼 윙어 위치까지 올라가는 산토스가 안쪽으로 크로스를 준비하고 미드필더 한 명과 3톱이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공격 시에는 다음처럼 넓은 터치라인에서부터 쭉 올라가 패스를 받고 크로스 기회를 노리는 윙백을 볼 수 있습니다. 득점 장면에서는 코너킥 상황, 니어포스트에서 파울리뉴가 득점, 교체 투입된 아르투르 고메스가 측면에서부터 드리블 돌파 후 득점에 성공합니다. 평균 수비라인 높이를 비교해보면 스포르팅이 39.3, 토트넘 50으로 스포르팅이 확실히 물러서 플레이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수비 과정을 본다면 기본적인 수비의 디폴트 값은 5-2-3 과정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상대가 다음처럼 미들 지역으로 패스를 하려 할 때 모리타, 우가르테로 구성된 피벗 라인이 같이 움직이며 패스 차단선을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비 지역에서는 로우 블록을 만들 때는 3톱의 2명이 측면으로 내려와 5-4-1 로우 블록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최전방에서 후방 빌드업을 방어할 때의 대응이 인상적인데, 다음처럼 윙백 한 명이 전진해 미드필더 2명과 대각선으로 컴팩트한 수비 대응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전진 패스 시 라인을 뒤로 무르면서도 상대의 중앙 패스 공간을 막기 위해 간격을 유지하며 대각선 대응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스포르팅의 전술을 요약해본다면 코아테스가 전진해서 만드는 4-1, 4-2 빌드업, 윙백이 터치라인에 위치하고 측면 통로를 활용한 공격 전개, 곤살베스와 에드워즈의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퍼져 측면 빌드업 기여, 빌드업 과정에서 기회를 노려 다이렉트 패스 전개를 통한 공격, 수비 시 5-2-3 디폴트, 피벗 라인이 같이 움직이면서 중앙 패스 차단, 5-4-1 로우 블록, 대각선 컴팩트를 활용하는 간격, 유지 수비 패턴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게임 내에서 전술을 어떻게 설정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은 다음과 같이 5-2-3으로 설정했는데요. 윙백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수비 시 5-2-3 대형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단에게는 스위퍼 키퍼 수비 정도 주고 나머지 개인 지침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코아테스에게는 앞서 언급한 빌드업 과정을 위해 리베로 지원을 줍니다. 개인 지침에는 적게 슈팅 정도만 넣어줍니다. 헤이스와 이나시오에게는 와이드 샌백 수비를 줍니다. 윙백이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덮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지침에 적게 슈팅, 위험 감수 정도 넣어줍니다. 산토스와 포로는 밑에 배치했지만 컴플리트 윙백을 주었는데 이유는 공격 시에는 윙어 위치까지 올라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개인 지침에는 적게 슈팅, 위험 감수 정도 주면 됩니다. 우가르트에게는 볼 위닝 수비를 주었는데 딥라 수비가 아닌 이유는 굳이 패스워크를 많이 거쳐갈 것이 아니기에 딥라프를 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르는 수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지침은 특별히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모리타는 전진하기도 하고 빌드업 가담을 위해 간단히 중미지를 줍니다. 적게 슈팅, 위험 감수, 세게 태클 정도 넣어주고 수비 풀백 사이 이동을 켜주어서 공격 시에 하프스페이스 공간 활용을 하도록 해줍니다. 에드워즈는 펄스9이 아니라 공미에 배치하고 파울리뉴를 배치한 이유는 에드워즈가 게임에서는 톱 자리 역할이 빨간색이라 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측 앞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최대화해 해당 자리에 공미 공을 주었고 더욱 넓게 적게 슈팅, 위험 감수, 세게 태클을 주고 빌드업 가담 위에 공격 템포 조절, 스위칭을 위한 포지션 자유를 줍니다. 곤살베스는 박스 타격도 하도록 쉐스 역할을 주었고 개인 지침에 더욱 넓게 적게 슈팅, 세게 태클, 스위칭을 위한 포지션 자유를 줍니다. 파울리뉴는 연계를 위해 딥라지를 주고 적게 슈팅, 세게 태클, 스위칭을 위해 포지션 자유를 줍니다. 전체의 지침을 보면 점술 성향은 점유율에 의존하지 않는 다이렉트 패턴 위주로 할 것이므로 일반형을 주고 공격폭은 넓게, 공간 패스, 측면 노려락 켜주어서 측면 위주로, 수비진 빌드업을 위해 수비진 빌드업, 패스 방식은 매우 다이렉트하게, 템포는 조절을 위해 낮게, 상대팀 진영에 도달했을 때는 빠른 크로스를 위해 얼리 크로스를 주고 창조성의 스위칭을 위한 자유를 줍니다. 모르는 패턴을 위해 재정비, 그리고 빠른 공격 전환으로 가기 위한 역습을, 앞서 본 것에서 골키퍼의 골킥 길이가 길었으므로 길게 차라, 컴팩트함을 위해 수비폭 좁게, 압박 게이지 한 칸 올리고 압박 기준선도 한 칸 올리고 라인 컨트롤을 위해 오프사이드 트랩을 켜줍니다. 인게임 장면을 보면 5-2-3 수비 과정, 산토스가 크로스 준비하고 톱들이 투입되는 장면, 포로가 올라가서 빠른 크로스, 파울리뉴의 득점, 역습 과정에서 다이렉트 패스 연결, 그리고 올라온 산토스의 득점. 컴팩트한 수비로 소유권 찾아오기. 우측면에서 포로와 에드워즈의 연계, 그리고 골. 파이널 서드에 도달하자마자 크로스, 그리고 골. 공격 시 올라가는 양 윙백의 공격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패스맵을 보면 상대적 약팀이라 윙백들이 올라가긴 했으나 의도한 대로 과정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모린 감독의 전술 분석, 게임 전술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